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재활기 8번째 시간 에드워드입니다. 오늘은 근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을 올리고 집안에서 물 마시러 간다든지 짧은 거리라도 걸을 때 꽃게걸음을 해보고 있는데 중둔근에 자극이 확 오는 게 운동이 제대로 되네요. 저희 집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있어 층간소음이 발생할까봐 거실에 매트를 깔고 있어서 그나마 덜한데 그냥 맨바닥에 걸으면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아픈 걸음으로 25분 정도 1km쯤 걸어가면 경동시장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사전 답사로 걸어서 한번 가봤고요. 괜찮은 거리인 것 같아 다음날 2시간에 걸쳐 걸어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손으로 끄는 장바구니 수레를 아픈 손으로 끌었고요. 장 보고 올 때는 총 18kg쯤 되는 수레를 끌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18kg 정도를 끌고 가려니 손이 가끔씩 풀리는 게 오래 걷기도 했고 아주 살짝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애인 고용공단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후로 워크넷 투게더라는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작성했고 최근에 대략 10군데 정도 회사들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에 지원했는지 다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곳이 저를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서 지원했는데 나중에 진행 내용이 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또 꽃게걸음 때문인지 장보기 때문인지 어제와 다른 더 나아진 저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차이는 미미하지만 뭔가 팔다리에 힘이 조금 세진 것 같네요. 근황은 이 정도 하고요. 본 내용으로 재활병원에서 제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인데요. 바로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일명 코끼리라고 하죠. 병원에 있는 자전거의 브랜드명이 코끼리인 것 같고요. 생긴 게 꼭 코끼리 같기도 하고요. 보기와 다르게 구매하려면 가격이 좀 비싼데요. 핵심은 마비된 발목을 고정시키는 거니 필요하시면 저렴한 실내용 자전거 운동기구 중에서 아픈 발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옵션으로 달아주는 제품으로 찾아보세요. 다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별다른 운동을 안 하시거나 집에서 실내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재활병원 입원 한 달 만에 병실을 처음 나가봤는데요. 그때는 병실을 나서니 다른 운동할 체력도 안 되고 할 거라고는 복도에 공용 코끼리를 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즉 입원 2개월 차부터 일과 시간에 코끼리 타기를 다른 운동으로 바꾸고 매일 일과 후 30분에서 60분 정도 코끼리를 타기 시작해 약 5개월간 저의 메인 체력 운동으로 삼았었습니다. 복도에는 공용 코끼리가 2대밖에 없는데 모든 환자가 타지는 않겠지만 같은 층에 약 6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번 타려면 시간대를 잘 맞추거나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호자가 있거나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 재활운동실에 내려가 코끼리를 마음껏 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 걷는 분들은 일과 후 다른 운동을 하거나 운동 자체를 잘하지 않았고 가끔 심심할 때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한번 타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땀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강도를 세게 해서 탔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환자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원래 코끼리도 다른 운동과 같이 천천히 힘주어서 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를 5단계 중에 최소한 3단계는 하셔야 하며 차츰 5단계까지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5단계로 부족해 추가로 브레이크를 살짝 잠궈서 더 힘들게 탔습니다. 구형은 돌려서, 신형은 똑딱이 레버를 내려서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브레이크 잡는 정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형을 선호합니다. 팔은 어깨나 손목이 아직 불안정하다면 다치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므로 코끼리를 탈 때 발을 구르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손잡이를 손으로 잡거나 또는 손을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마음대로 팔이 움직이는 분들 정도면 하셔도 됩니다. 상지 상태가 아직 안 좋아도 굳이 팔 운동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스트레칭이 가볍게 될 정도의 위치에 팔을 두시고 운동을 하세요. 저의 경우 체력 운동으로 12월부터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코끼리를 꾸준히 탔고 그 다음으로는 웨어러블 로봇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탔고 그 뒤로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2달 반 동안 스쿼트랑 런지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서는 하루 중 최고 심박수를 측정하고 있었는데요. 심박수 추이에 변화가 있다고 알림이 왔는데 내용을 보니 코끼리를 탈 때 100 수준이던 심박수가 코끼리를 안 타고 웨어러블 로봇을 타니 80 수준으로 낮아졌더라고요. 다른 운동들과 비교해 유산소 운동이라 그런가 봅니다. 코끼리 타기로 어느 정도 체력을 높이고 다음 운동으로 체력을 한 단계 높이고 또 그 다음 운동으로 체력을 한 단계 더 위로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즉 코끼리 타기가 없었다면 결론적으로 스쿼트 런지까지는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만큼 걷는 순간도 늦게 찾아왔겠죠. 이것이 제가 체력 보강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퇴원을 하고는 2달 동안 서 있거나 걷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뗐나 싶으네요. 하루 종일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건 그 한 가지에 진심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재활만 생각하십시오. 왜 이런 병이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이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예전과 비슷하게라도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뇌졸중에 걸려 재활을 하고 있고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일과 시간 후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뭐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회복이 잘 안 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자신이 재활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자존심 때문에 재활을 게을리하고 있으면서 찾아온 병 탓만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재활 운동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재활 중에 옆에 한 분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보니 바깥 공기가 살랑살랑 부는 게 기분이 좋다고 하며 같이 가보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의 대답은 지금 당장 병원 옥상에 가기보다 빨리 병원을 나가서 성한 몸으로 전망 좋은 루프탑 가게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활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다면 어떻게 더 나은 몸으로 이원을 탈출할지만 고민하십시오. 이미 퇴원하셨다면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재활에 전념하십시오. 밖에서는 깨지고 쏟고 넘어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제외하고는 화투장 하나만 뒤집어도 재활이 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런 잔소리도 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잔소리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